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9일 첫째 주 주간 이슈, 글로벌 이슈랑 국내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보고 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타이틀은요, 글로벌 이슈보다 가장 컸던 거는 역시 저는 코스피 3000 돌파, 그리고 단숨에 315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갔던 그런 한 주간에 정말 길었던,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상승의 주간 랠리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유동성이지만, 개인의 지금 유동성이지만 거기에 트리거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MSCI 리밸런싱 이슈가 금요일 어제장에 이제 외국인의 상당히 큰 금액이 바스켓으로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사면서 주식시장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폭등이었냐면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약 거의 10%, 9.7%인가요? 9.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간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좀 전에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 9.7%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3대 지수 보십시오. 미국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우는 1.6%, S&P 500 1.8%, 나스닥이 2.4%로 여전히 기술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이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그 이제 과반석 이상을 또 차지하는 걸로, 두 석을 전부 다 민주당이 이제 그 가져갔죠. 그렇게 되면서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된다고 하면서 그 당일은 나스닥이 일부 빠지기도 했었지만 1% 이상 결국에는 주간 단위로 이렇게 올랐던 건 물론 테슬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테슬라의 역할이 매우 컸고요.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만 24.71%가 올랐습니다. 뭐 코스피 9.7%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죠. 결국 지금 테슬라는 시가총액 9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금요일자 종가로 기술주가 여전히 강세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친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그린 이런 쪽에 기술주가 강해서 그리고 디지털 이런 쪽이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뱅크 쪽이 작년에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YTD로. 근데 올해 주간 단위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얼마 전에 집행한 9천억 달러 말고도 약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이 바이든이 이제 그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에 약 90일 안에 또 한 번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채권금리가, 미국물 10년물 채권금리가 지금 1% 이상을 상회했고요. 계속 얘기 드리는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거의 2.1%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긴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이 테이퍼링 이슈까지, 즉 중앙은행이 중앙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을 계속 사들였던 거에 대해서 그런 속도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게 테이퍼링이죠. 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게 연준의 의견에서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준의 의장인 파월 의장은 계속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소 2.5% 레벨까지도 충분히 견딜만 하고, 백신으로 인한, 그리고 작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일시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연준이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포워드 가이던스, 즉 2013년에 실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연준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시장의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금리 상승, 즉 채권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금융주들, 보험주들이 상당히 좋았던 한 주가 또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뭐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 아마존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아까 블루웨이브 속의 빅테크 규제 이런 현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 쪽은 좋았습니다. 디램 쪽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 이런 소식들이 반도체 쪽은 좀 좋았던 것 같고, 테슬라는 뭐 말할 거 없이 친환경 관련주 이런 쪽에 대해서 바이든의 블루웨이브의 현실화에 따른 또 수혜로 폭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테슬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를 작년 연초에 사신 분은 지금 거의 10배를 드신 거죠. 10배를. 그죠? 10배를 드신 건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물론 세금은 20% 정도, 22% 정도 내겠지만 뭐 그래도 10배 먹고 이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내기 싫으시면 그거는 욕심쟁이 당신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총 5위로 등극했고요. 금요일날 종가가 8,200억 달러로 약간 수준에 마감했으니까 원화로 환산되면 약 900조 원. 삼성전자가 이제 530조거든요. 530조. 그죠? 요거에 한 거의 80% 가까운 더 업사이드를 지금 지고 있다. 이익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잘 내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의 변화, 혁신, 그죠? 이노베이션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호 1위가 됐다는 지금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주식 보유의 한 사람은 아마존의 아마존의 그 CEO보다 그리고 그 오너보다 더 많은 부를 창치한 사람이 됐는데요. 이렇게 저는 아이언맨의 그 아이언맨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아이언맨이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비교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전통적인 GM, 그죠? 아니면 포드 이런 거에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에 거의 뭐 20배에서 30배 이상입니다. 그죠? 이익은 어디가 더 잘 내고 있죠? 이쪽이 잘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익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SCI 그 중요한 그 이슈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만 적어놨지만 어제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싶은 분은 어제 시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죠. ACWI 월드 인덱스 지수고 이건 이머징 지수인데요. 여기서 중국의 3대 국영 통신사가 포함이 되고 있었는데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지수에서 이 3대 국영 통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자에 자세하게 MSCI 이머징 지수에 대해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약 10.9%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마저도 제외가 된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시황에서 그 거래량 그리고 전일 종가, 전일 하락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외가 거의 확실한 걸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추정상 맞지 않나. 그 금액이 어제 코스피로 1.6조 원의 바스켓으로 외국인이 차익거래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있습니다. 이 이슈는 뭐죠? 결국 미국이 스믹, 그죠? 텐센트 이런 것들 계속 제재한다고 했었고요. 하웨이도 제재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홍콩에서 상장된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미국 쪽의 입장이잖아요. 이 MSCI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아시아나 뭐 월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전체 중요한 그런 종목들을 ETF의 편입 비중을 시가총액별로 나눈 건데 그거를 벤치마크 지수 구성 종목에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위에 있던 삼성전자가 1위 다음인 TSMC 다음인 2위로 등극할 수 있게 되고 전체적인 종목들의 비중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슈였습니다. 자세한 건 어제 시황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애플과 현대차 협력 가능성 제기가 있었죠. 이 부분도 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제가 그리고 어제 한국경제의 대주주가 1위가 20% 차지하는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해서 약간 댓글에 오해를 하신 분이 좀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단독 보도에 대해서 한경에 준 것만도 좀 거시기하다 약간 이런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린 건데, 어떤 대주주 정의선의 그런 주주 가치나 정의선의 대주주의 가치나 주식에 대한 뭐 차익, 그리고 정의선도 앞으로 뭐 이건희 이재용처럼 삼성그룹처럼 사실 상속세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그 상당히 이슈는 될 겁니다. 조만간 이슈는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자동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차는 분명히 하드웨어적으로 OEM을 할 수 있어요. OEM에 할 수 있는데, 어제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보도에 대한 해명은 뭐라고 했냐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최종 계약하기 전에는 할 수밖에 없는 현대차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현대차가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발표한 이 GMP, 이 전기차 플랫폼에 결국에는 애플카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의 성장 동력이 사실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기존의 내연기관만으로는. 그래서 지금 수소차 플랫폼 그리고 이 GMP 플랫폼을 갖다 붙이면서 작년에 연말에 급등을 한 이유도 성장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애플까지 껴서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과 현대모비스나 이런 현대차 관련 계열사의 그런 기술을 붙여가지고 결국 전장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상당히 더 이 성장 모멘텀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밸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현대차가 갑의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갑의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애플이 뭐 다른 OEM하고도 다른 하드웨어 그 차량 업체랑도 협력할 수 있어요. 아마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기 위해 현대차량만 아마 얘기한 게 아닐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이유로 어제 코스피에 또 급등을 주도했던 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게 상당히 시장의 핫 이슈였다는 거 이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뭐죠? 바이두가 그 길리랑 해가지고 또 전기차 시장을 중국 쪽에서도 또 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전기차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지금 성장 동력이 된 건 맞고요. 전 세계가 정말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선두지휘를 나서고 있는 게 시가총액 지금 900조를 넘어가는 테슬라 이쪽이겠죠. 이쪽이 어떤 형태나 행태의 변화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가 주가랑 주식시장이랑 많이 연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거침없는 질주입니다. 이거 2만 달러 돌파한 지 소식을 작년 연말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2배가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뭐, 우리나라 빗썸을 또 어디서 인수하겠다, 넥슨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그 약간 대체 투자 이런 걸로 금에 대한 대체 투자 이런 걸로 편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있으면서 얘도 역시 수급적인 이슈가 얘는 호가는 별로 없어요. 주식처럼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시중의 유동성과 그죠?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도 주식시장과 지금 맥락은 같은데요. 얘는 뭐 실적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의 편입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최근의 급등은 그죠? 기관 투자자가 편입했다. 그리고 페이팔이 미국의 이제 핀테크 기업이죠. 페이팔이 이 화폐로 인정할 수 있게 비트코인을 이제 제휴해가지고 결제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화폐 기능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ETF도 나올 수 있다 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거침있는 질주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관련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랑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월가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 투자 등급 더블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CDT에서 디램이 시장이 앞으로 2년간 최소는 강세다. 그래서 목표가 100불. 지금 금요일날 종가가 17불이니까 한 25에서 30% 정도 더 업사이드를 지금 여러 개 있는 거죠. 목표가 대비하면은 그죠? 얘 시가총액은 얼마죠? 861억 달러. 그죠? 그러면 얼마죠? 한 100조가 좀 안 되나요? 100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3개월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어요. 얘도 똑같이 미국 바이든 대선 당선 이후에 급등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 다시 얘기하면은 2017년에도 빅사이클이었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이익 레벨이 하향되고 하이닉스도 어려웠던 시기인데 가장 큰 수급 불균형은 결국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재고가 다 소진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서버고, 뭐 데이터 센터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뭐 AI, 5G 이런 계속 빈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런 메모리 쪽에서도 필수적인 그런 데이터가 폭증하다 보니까 또 5G가 또 연결되겠죠. 그런 거에서 결국에는 디램이 수요가 그죠? 공급을 앞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램 현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런 디램 뿐만이 아니라 또 낸드까지 제가 보기엔 낸드까지 결국 수급적으로 가격 강세를 보일 것이다. 원래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보통 디램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지금 그런 코로나로 인해 재고 소진 그리고 리스토킹이 일어나면서 디램 시황이 충분히 수급적으로 내년까지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게 목표가랑 투자 등급을 업그레이드한 이슈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크론이처럼 세계 디램 3대 메이커가 지금 어디죠?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제일 포션 크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론 요 세 개입니다. 뭐 낸드는 지금 한 여러 개 업체가 좀 있고요. 이거 비메모리는 TSMC 파운드리 쪽 해가지고 삼성전자 여기가 양각을 잡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몇 군데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반도체 제가 시리즈로 올린 게 있어요. EUV 해가지고 이쪽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또 중요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주간 단위 상승률 아까 9.7%라고 했나요? 제가 정확한 계산 안 하는데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시가총액 대형주 주도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종가는 3152.18포인트로 어제만 120포인트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20개예요. 제가 HTS에서 한 13개 종목을 좀 보여드리는데 13개 종목이 여기에 포함된 게 있고 물론 안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가총액 10위까지 잘랐으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예요. 그죠? 1000조, 1020조.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금요일자 1월 8일자 종가 기준으로 2230조. 작년 연말에 그 미국 대선 전에 얼마인지 아세요? 1500조, 1600조였어요. 시가총액이 무려 800조가 는 겁니다. 얼마 만에? 2개월 만에. 800주면 아까 테슬라 정도 급이에요. 그죠? 근데 뭐 테슬라도 지금 400주가 900주 된 게 한 2달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비슷하죠? 미국은 한 개의 기업이 이렇게 늘렸고 우리나라는 한 20개의 기업이 이렇게 늘렸다.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시총 10위까지 합은 전체 시가총액의 46%입니다. 근데 20개 요 밑에까지 합치면 근데 요 시가총액 보시면 요거 다 합쳐도 삼성전자 못 따라가요. 그죠? 다 합쳐도 이 밑에 한 5개 합쳐야 하이닉스 시가총액 합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위에 우리나라의 비중의 1, 2가 되게 중요한데요. 20위까지 하면 1300조가 좀 넘어요. 그러면 59%가 나옵니다. 거의 60%예요. 그죠? 3분의 2는 조금 미달하지만 그죠? 이 대형주들이 결국 시장을 지수를 단기간에 미국 대선 11월 3일 2250포인트였나요? 지금 3150이니까 얼마죠? 2250에서 3150 하면은 얼마 올랐죠? 900포인트 올랐나요? 900포인트에서 한 800포인트 사이 올랐습니다. 이게 2달 만에 일어난 거고 그게 제가 보기엔 이 대형주들이 거의 독식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그 중에 또 역시 가장 많이 올린 게 얘입니다. 얘 삼성전자. 그게 어제 또 이 7%나 삼성전자가 급등했다는 건 어마한데요. 뭐 현대차 19%, 모비스 18%, 기아차는 8%뭐 이렇게 올라와서 어제 그 MSCI 리밸런싱 말고 애플카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던 좀 기었던 두다통 네이버, 카카오도 어제 7%씩 급등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역시 MSCI 리밸런싱 바스켓 이슈가 들어간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장중에 어제 100만원도 넘었었죠. 어쨌든 이 외 엑셀을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냐면 지금 완전히 대형주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불을 뿜다 보니까 중소형주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로 바이오 제약 쪽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가총액 큰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제외하고서는요. 그 이유가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불균형.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 미국 블루웨이브 현실화됐고 기술적 빅테크 기업 규제 논란은 있어서 뭐 뺑 같은 경우는 어려웠죠. 이번 주. 그죠? 반도체는 좋았지만 뺑은 어려웠어요. 핵심은 근데 그린 친환경이에요. 왜? 뺑은 떨어졌지만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코스피 2021년 새해 일주일 주간 상승률이 9% 이상입니다. 주간 상승률 역대 최고인 것 같고요. 이 지수대에서 또 그 주역엔 좀 전에 엑셀로 보여드렸죠.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힘 거기에 MSCI 리밸런싱이라는 중국이 MSCI에서 홍콩에 상장된 그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면서 차이나 텔레콤이랑 국영통신사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한몫한 게 아닌가. 그 어제 데일리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랑 그죠? 알리바바랑 텐센트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400조에서 1,500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아까 2,200조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종목이 얘네는 1,500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보다 둘 다 높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약 700조씩 넘으니까.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가 싸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 두 개의 종목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무형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해서 가치를 성장성을 어마하게 보여주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실적도 어마어마해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자금이 엄청나게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파워풀한 주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의 제재에 주가는 상당히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국면 같아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마지막 드리면서 마감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중심리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얼마 산지 아세요? 5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얼마 만에? 일주일 동안. 작년에 60조 정도 샀나요? 근데 일주일에 5조를 샀어요. 예탁금이 지금 70조 가까이 갔고 신용잔고가 어제 보니까 19.8조, 약 20조예요. 그리고 어제 기사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뭐 영업점이 거의 마비 상태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좀 맞아요.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머니무브 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도 안 되고 사기도 어렵죠. 군중 심리를 이끌기엔 너무나도 환경이 조성됐죠. 증시가 너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해서요. 저는 분명히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2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공매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계속 강세장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게 지수가 4천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좋지. 미국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못 올랐다고 해서 지금 이랬던 지수가 10년 동안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근데 요거를 만든 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만들었어요. LG화학 같은 거 PER이 지금 100배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장이고 제일 시장의 핵심은 결국 유동성이에요. 계속 유동성. 지금같이 겁 없이 주린이 투자자가 어쩌다 돈 버는 장세라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제 데일리샹 때도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천조라고 합니다. 4천조. 나는 몇 억도 없는데 1억도 없는데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부자들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 파레토 법칙 아시죠? 8대2. 근데 저는 8대2도 아니고 98대2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중에 은행의 정기 예금 있지 않습니까? 정기 적금. 이게 1800조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절대 안 깨지는 안전자산. 자, 근데 지난해 개인 매수가 60조. 이 규모 대비 이거 산 겁니까? 안 샀죠. 근데 은행의 이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안전자산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들이고요. 주식을 안 했어요. 주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많고 건물 주고 빌딩 주고. 예? 근데 은행의 예금권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제로. 그리고 부동산도 막혔어요. 이분들 이거 가지고 부동산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금이 이동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부는. 전체는 아니고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하니까 일단 이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담화가 억 단위겠죠. 이런 분들은. 뭐 억 단위도 두 자리, 세 자리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살려면 제가 분석하는 스몰캡, 소형주,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살까요? 아닙니다. 사면은 다 대기업 사게 돼 있어요. 삼성, LG, 현대 이런 거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기 많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증시에서 뭘 사지? 잘 모르겠어. 들어오면 대기업 사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엊그저께 8만원대 초반에 때도 1200만 주나 살 수 있는 개인은 결국 이런 자금이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는 사람은 없고 기간밖에 안 팔고 그걸 개인이 계속 바치고 있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죠? 겁없는 주린이가 들어와서 돈 먹기가 너무 좋은 장세가 돼버린 겁니다. 짐 로저스가 동학개미에 경고했고 주식시장 상승세 끝났다는 기사도 이번 주에 있었어요. 저는 그 할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륜이라는 건 있죠. 근데 그 할배를 무시한다는 건 아닌데 지금 시장을 그분도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배를 타지 않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 공감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단기간에 가열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 유동성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시장을 제대로 못 보게 되고 종목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 그냥 묻지마 투자가 됩니다. 묻지마 투자. 뭐 저같이 주식을 저도 오래 한 입장에서 또 제가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시장을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주식 분석하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보여준 상승은 제가 보기에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고 공부해서 돈을 잃지 않고 버는 시기가 오면 또 주식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극명해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동성이 나타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어제도 말씀드린 코스피가 만약에 3%만 조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150에서 3%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포인트 넘습니다. 하루에 하락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소형주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모두는. 근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가 이렇게 빠진다? 너무 힘들어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뭘까요? 지금같이 이번 주에 들어오신 투자자가 되겠죠. 과거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가파르게 올라서 너무 많은 상승률이에요. 지금 대형주 중에 한 2개월 동안 수익률이 40에서 50%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 몇 개 종목은 빼고는. 정말 대단한 상승이에요. 이거는. 이 10년 동안 그동안 작년 올해 주식 안 하신 분이 대형주에서 이 수익을 가져가셨던 경험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있었다면 잘하신 분이고 별로 없어요. 먹었어도 다시 내뱉고 먹었어도 다시 내뱉고 했던 게 우리나라 증시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만심을 여전히 갖지 말고 지금 이 유동성이 즐겨야 할 건 맞는데 이 유동성에 너무 취해서 증시에서 그냥 무조건 사면 먹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는 주식을 너무 잘해. 내가 주식 해봤더니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왜 내가 그동안 정기예금 적금을 했지? 이런 생각 주식 초보자인 분들일수록 상당히 경계를 갖고 이 변동성에 대해서 분명히 좀 주의를 한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뭐 폭락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1월 첫째 주 주간 코멘트 좀 길게 드렸고요.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는 본인만의 생각하고 본인만의 논리를 만드는 것도 주식 투자에선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본인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고맙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